네, 국내 주요 이슈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외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시다발적 침공에 3% 넘게 빠지며 출발했던 뉴욕 증시,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 수출 통제 시행한다는 강한 제재 방침에 갈등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3% 넘게 오르며 급격한 상승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유가도 한때 브렌트유, WTI 모두 $100를 넘어서며 에너지 가격 급등이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한다고 밝히자 오름폭을 축소하며 모두 $100를 밑돌며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가파른 기축이 조정될 가능성 역시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러시아의 침공이 세계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3월 50bp 인상 가능성이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러시아 증시는 마치 코인 시세처럼 움직였습니다. 거래가 중단됐다 재개된 이후 50%까지 급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다 40%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했고 루블화 가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먼저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100를 넘어섰다가 또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의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원자재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이죠. 공급 차질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유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100를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당히 큰 폭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원자재 가격들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개월 동안에 거의 뭐 10%에서 20% 상승을 했고요. 연초 대비해서 보시면은 뭐 50%, 60% 상승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원자재 중에서 특히 전기차 관련된 리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500% 넘게 상승을 했고 연초 대비해서 6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 증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1%포인트나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 상당히 높은 공급 증가가 일어나면서 이 전쟁이 일단락이 되고 난 후에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을 보이는 원자재 가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기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유가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유는 이번 전쟁이 좀 장기화, 즉 한 달은 넘게 갈 수 있는 가능성, 과거에도 대부분 한 달 가까이 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 이 전쟁 발발 시에 S&P 500의 하락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1941년 진주만 공격, 1950년 한국 전쟁, 1990년 이라크 전쟁, 2001년 9.11 테러 이런 지정학적 부분들이 터졌을 때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지만 기간을 보시면은 길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회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평균이 20일 하락이고 그 다음에 43일 상승이니까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점차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가 분할 매수에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가 분할 매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오펙의 공급 확대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추가 공급 가능성,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 확대 등을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유가 하락은 당연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고요. 대표적인 석유라든지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ETF나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 점차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는 고가 분할 매도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전쟁 발발 시 아무래도 시장도 바닥을 찍고 좀 회복하는 움직임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러시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또 연준의 앞으로 긴축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 강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9.11 테러 사태가 터졌을 때 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터졌었을 때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는 케이스까지도 시기에 따라서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금리 인하는 없을 거지만 네.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이게 장기화됐을 때 1%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GDP 성장률이 2021년에는 5.9%였고 2022년에는 4.4%, 23년에는 3.8%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이게 바로 2022년에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경착륙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스케줄이 더디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뭐 더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인 공급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월 16일에 금리를 올리는 폭을 거의 뭐 80% 이상 90%가 0.25% 인상으로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지난 10일에는 이게 거의 10%대로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거의 0.25%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 12월 14일 금리 인상까지 6차례의 연준 미팅에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거냐 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4차례에서 6차례 정도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 1%에서 1.5% 사이 정도에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국의 10년, 2년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금리 차이는 0.38% 정도로 내려왔고요.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 차이는 1.6%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바로 이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과거의 아시아 금융 위기 때 9.11 테러 사태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점차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도 미 연준이 2.5% 금리를 올릴 때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단기 변동성이 있는 이 한 달 동안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것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불확실성에 공급이 증가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또한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에 대한 또 변동성 이용하는 전략 말씀 주셨고요. 국내 이슈 속에서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국내 증시가 하루 새 시가총액 68조 원이 증발했고 신저가를 쓸 종목이 170여 개 달한 가운데 2,500선도 깨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이 1조 이상의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호실적도 좀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SM이 장 마감 이후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954%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 기판업체인 신택도 영업이익 89% 급증하며 호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324만 주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감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연료비 인상 여파로 5조 8천억 원의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적자 규모 1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이슈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네, 카카오가 보통주 323만 주 정도에 대해서 이제 감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감자 비율을 보니까 보통 주식에서 0.73%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본금이 447억에서 443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감자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식 소각 방식이고요. 일단 제가 보통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자사주 매입과 함께 세트로 나와야 될 게 자사주 소각이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게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단순히 자사주 매입만 하는 게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은 아니고 완벽히 하려면은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까지 해야 완벽한 주주 친화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등 주가 부양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3년간 잉여 현금의 5%를 현금 배당하겠다. 그리고 10에서 25%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주총 의결을 통해서 올해 총 3천억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요. 최근 카카오 주가를 보니까 이제 종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47.97% 정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토막이네요. 네, 반토막이 나왔고요. 일단 이번 소각 공시는 경영진이 최근의 주가 흐름이 주가 하락이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 평가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 어쨌든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왔고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정치의 자회사들까지 상장을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뤄왔는데 그게 살짝 소강 상태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 카카오에 대한 기업에 대한 뭐 감정은 좋지 않지만 그거는 그거고 현재 주가 수준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 등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떨어졌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카카오 종목은 네. 카카오 낙폭 과대입니다. 전일 종가 9만 원인데 지금은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 뱅크입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 뱅크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빠졌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마지막 뉴스로는 어제 이제 공포의 저가 매수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문제가 정말 심각했을 때 외국인 기관 다 던질 때 그 개인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1차 랠리를 개인들이 만들었고 가을쯤 들어왔을 때 외인이 받아가지고 그 2차 랠리를 만들었어요. 항상 보면 위기 시기에 개인들이 바닥에서 이걸 다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어저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실제 공격을 단행하니까 국내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68조라는 시총이 증가를 했고요. 52주 신저가를 쓴 기업들이 170곳에 달할 정도로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지수 급락의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고요.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에서만 1조 5,017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최근의 급락으로 너무 정신없는 시장인 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두 분의 어떤 이제 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절해서 현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나 아직 손절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드리면 우선 이미 손절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손절을 했는데 난 좀 안전하게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월 FOMC 금리 결정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최대한 매수를 자제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손절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반등 나오는 것 같고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신규 네.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작년에 나왔던 실적 성장성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돈이 많은 기업인지 유보율 체크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보율은 최소 1000%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고 이게 적용이 되고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 종목은 손절할 종목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올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종목을 제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철강이에요. 낙폭 과대 시크릿컬이죠. 시가총액 3,800억인데 자본금이 7천억입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저평가 기업입니다. 철강 관련 기업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OLED 가야죠.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투자 많이 하고 있고 OLED 관련 TV라든지 굉장히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나온 기업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의 투자 전략 좀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은 아무래도 전쟁에 있어서 좀 전략에 대해서 분할 매수 전략 꾸준히 또 유지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자,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네.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가 대부분 바닥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3월 16일까지의 미연준 금리 인상 그때까지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 상승할 만한 업종들 그 후에 전쟁이 네. 일어난 후에 큰 성장을 보일 업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그런 업종들이 어제 나왔다라고 봅니다. 네. 반도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대비 20%씩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께서는 앞서서도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금리 인상 때까지 조금 더 현금을 가져가고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앞서서 한국전략과 또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관심주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솔직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